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스스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타인의 평가에서 외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두려움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살아가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행동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 노인이 작은 집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고 저의 지혜를 배우러 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지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크게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나 재산, 능력 등 세 속에 자랑거리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 만족이나 남들 위에 서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자랑의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실수를 피하고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자랑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방송은 그런 질문들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랑의 사례들과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랑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자랑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갈등이 생겨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 민수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는 팀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죠.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만 결국 제가 맞았다는 게 증명됐네요. 민수 씨는 자신의 말을 팀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의 태도는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특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 지영 씨는 회의 시간에 민수 씨의 의견에 점점 무관심해졌고 팀워크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팀원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상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도 많아요. 하지만 팀의 성과를 당신 혼자만의 공로로 돌리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동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이 사연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타인의 공헌을 배제하거나 자신을 우위에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그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자랑으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자랑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한 모임에서 자녀의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자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아마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다른 부모님은 속으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의 자녀가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그 말은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낮추는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랑은 의도와 달리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거울과 같으니 그것으로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도 이로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말의 본질을 잊게 만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자랑하려는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이 그들에게 상처나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일을 자랑했거나 누군가의 자랑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감정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자랑이 단순히 순간적인 갈등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 그 결과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한 예로 60대 초반의 정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취욕이 강하고 자녀 교육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유망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국계 기업으로 옮겼어요. 그쪽에서 연봉도 높게 책정해줬다네요. 우리 딸은 요즘 유명 대학 강사로 일하면서 논문도 발표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정혜 씨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늘 자녀 자랑만 하잖아. 우리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그녀는 점차 친구들의 모임에서 소외되었고 결국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친구들의 태도, 변화에 서운함을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랑이 무의식적으로 친구들에게 비교와 소외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배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는 꽃향기와 같아야 한다. 향기는 멀리 퍼질수록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여기서의 꽃향기는 공감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문제로 작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삶의 성과나 성취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성취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고락을 함께하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랑이 앞서는 대화는 공감의 여지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남겨지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랑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거리를 만든다면 공감은 그 거리를 좁히고 심지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은숙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숙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특히 딸과의 관계는 깊은 갈등 속에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잘했다라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딸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엄마가 옳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딸의 이런 말에도 은숙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고 은숙 씨는 혼자 남아 외로움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는 친구의 권유로 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은숙 씨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딸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조언을 내려놓고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너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구나. 그동안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이 짧은 한마디는 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딸은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좌절, 기쁨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숙 씨는 처음으로 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전보다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을 듣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공감이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더 큰 공동체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공감과 배려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그 가족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감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으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들어주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은 없었나요? 공감은 한 사람의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자랑이 멀어지게 했던 관계도 공감을 통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지나치면 관계를 망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의 유혹에 빠진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창호 씨는 동창회 모임에서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항상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형 자동차를 자랑했습니다. 모임이 열릴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과 부유함을 과시하며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강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창호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이야기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호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성공만을 강조하며 대화를 독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호야, 내가 성공한 건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야.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 이 말을 들은 창호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걸 왜 인정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창호 씨는 자신의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모임 참석을 꺼리기 시작했고 창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동창회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자가 된 창호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왜 친구들에게 외면받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강조하며 그들의 감정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창호 씨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동창회 모임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처음으로 친구들의 삶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자 친구들도 그의 태도를 받아들였고 다시 그를 동창회 모임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 씨는 비로소 자랑 대신 공감을 선택했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공감은 지속적인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자는 가득 채울 수 있고 채우려는 자는 비어갈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자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더 큰 풍요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랑의 유혹에 빠져 중요한 관계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공감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고 계신가요? 공감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업무로 바쁘고 아이들도 학업과 친구 관계에 치여 늘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은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공간이 되었고 가끔 대화가 오갈 때도 각자의 불만과 피로를 토로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희 씨는 가족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단순히 먹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경희 씨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가 자신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며 겪은 소소한 실수와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나눈 따뜻한 대화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본 남편도 회사에서 겪었던 난감한 상황과 동료의 따뜻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며 경희 씨의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감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고충과 기쁨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단순히 지나쳤던 가족의 감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친구 문제로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진짜 위로가 됐어. 이 말을 들은 경희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공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감의 가치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족, 친구 혹은 동료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나요? 혹시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 이야기만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말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자랑의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과 공감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나눈 사례들에서 우리는 자랑이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겸손과 공감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자랑하지 않는 삶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랑을 하게 되나요? 어쩌면 자랑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방식이 자랑으로 이어질 때 오히려 타인의 공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거나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 겸손에서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한 제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며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랑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이다. 너의 빛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겸손과 진실한 행동에서 감동을 받았고 그를 더욱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대신 관계의 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즉각적인 인정은 받을 수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다른 이들의 존경을 잃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이는 자연스레 높임을 받는다. 이 말씀처럼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는 자신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공감과 겸손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부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스스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타인의 평가에서 외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두려움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살아가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행동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 노인이 작은 집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고 저의 지혜를 배우러 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지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크게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나 재산, 능력 등 세속에 자랑거리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 만족이나 남들 위에 서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자랑의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실수를 피하고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자랑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방송은 그런 질문들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랑의 사례들과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랑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자랑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갈등이 생겨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 민수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는 팀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죠.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만 결국 제가 맞았다는 게 증명됐네요. 민수 씨는 자신의 말을 팀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의 태도는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특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 지영 씨는 회의 시간에 민수 씨의 의견에 점점 무관심해졌고 팀워크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팀원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상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도 많아요. 하지만 팀의 성과를 당신 혼자만의 공로로 돌리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동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이 사연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타인의 공헌을 배제하거나 자신을 우위에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그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자랑으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자랑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한 모임에서 자녀의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자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아마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다른 부모님은 속으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의 자녀가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그 말은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낮추는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랑은 의도와 달리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거울과 같으니 그것으로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도 이로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말의 본질을 잊게 만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자랑하려는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이 그들에게 상처나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일을 자랑했거나
누군가의 자랑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감정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자랑이 단순히 순간적인 갈등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 그 결과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한 예로 60대 초반의 정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취욕이 강하고 자녀 교육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유망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국계 기업으로 옮겼어요. 그쪽에서 연봉도 높게 책정해줬다네요. 우리 딸은 요즘 유명 대학 강사로 일하면서 논문도 발표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정혜 씨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늘 자녀 자랑만 하잖아. 우리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그녀는 점차 친구들의 모임에서 소외되었고 결국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친구들의 태도, 변화에 서운함을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랑이 무의식적으로 친구들에게 비교와 소외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배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는 꽃향기와 같아야 한다. 향기는 멀리 퍼질수록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여기서의 꽃향기는 공감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문제로 작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삶의 성과나 성취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성취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고락을 함께하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랑이 앞서는 대화는 공감의 여지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남겨지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랑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거리를 만든다면 공감은 그 거리를 좁히고 심지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은숙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숙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특히 딸과의 관계는 깊은 갈등 속에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잘했다라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딸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엄마가 옳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딸의 이런 말에도 은숙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고 은숙 씨는 혼자 남아 외로움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는
친구의 권유로 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은숙 씨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딸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조언을 내려놓고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너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구나. 그동안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이 짧은 한마디는 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딸은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좌절, 기쁨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숙 씨는 처음으로 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전보다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을 듣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공감이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더 큰 공동체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공감과 배려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그 가족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감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으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들어주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은 없었나요? 공감은 한 사람의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자랑이 멀어지게 했던 관계도 공감을 통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지나치면 관계를 망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의 유혹에 빠진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창호 씨는 동창회 모임에서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항상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형 자동차를 자랑했습니다. 모임이 열릴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과 부유함을 과시하며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강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창호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이야기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호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성공만을 강조하며 대화를 독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호야, 네가 성공한 건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야.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 이 말을 들은 창호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걸 왜 인정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창호 씨는 자신의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모임 참석을 꺼리기 시작했고 창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동창회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자가 된 창호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왜 친구들에게 외면받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강조하며 그들의 감정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창호 씨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동창회 모임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처음으로 친구들의 삶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자 친구들도 그의 태도를 받아들였고 다시 그를 동창회 모임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 씨는 비로소 자랑 대신 공감을 선택했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공감은 지속적인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자는 가득 채울 수 있고 채우려는 자는 비어갈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자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더 큰 풍요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랑의 유혹에 빠져 중요한 관계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공감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고 계신가요? 공감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업무로 바쁘고 아이들도 학업과 친구 관계에 치여 늘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은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공간이 되었고 가끔 대화가 오갈 때도 각자의 불만과 피로를 토로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희 씨는 가족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단순히 먹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경희 씨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가 자신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며 겪은 소소한 실수와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나눈 따뜻한 대화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본 남편도 회사에서 겪었던 난감한 상황과 동료의 따뜻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며 경희 씨의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감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고충과 기쁨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단순히 지나쳤던 가족의 감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친구 문제로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진짜 위로가 됐어. 이 말을 들은 경희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공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감의 가치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족, 친구 혹은 동료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나요? 혹시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 이야기만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말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자랑의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과 공감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나눈 사례들에서 우리는 자랑이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겸손과 공감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자랑하지 않는 삶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랑을 하게 되나요? 어쩌면 자랑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방식이 자랑으로 이어질 때 오히려 타인의 공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거나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 겸손에서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한 제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며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랑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이다. 너의 빛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겸손과 진실한 행동에서 감동을 받았고 그를 더욱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대신 관계의 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즉각적인 인정은 받을 수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다른 이들의 존경을 잃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이는 자연스레 높임을 받는다. 이 말씀처럼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는 자신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공감과 겸손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부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입니다.